하시면 교육 안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 인사부터 먼저 드릴게요. 전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크게. 예. 일단 오늘 어머님들이, 자, 고1 어머님 한번 고1. 그럼 나머지는요? 몇 학년이세요? 중3. 어머님은요? 중3. 어머님은? 중3. 혹시 초등어머님 아니시죠? 오늘 제 얘기는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3 어머님들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1 어머님들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할 거고, 오늘 뭐 또 동영상도 촬영을 해서 제목 자체가 고1을 위한, 그래서 그냥 중3 어머님들은 선행학습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고1 어머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재원생 어머님, 다 외부.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똑같은 내용이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는 어머님들이 오프라인으로는 잘 안 오시려고 하고, 온라인으로는, 어제도 온라인 거의 한 300명 정도 접속해가지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데, 오프라인 할 때는 어머님들이 질문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이게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머님들 다 끄세요, 비디오를. 그러면 이름만 딱 나와요. 그게 뭐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얼굴을 좀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비디오를 끄니까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벽을 보고 사실은 얘기하는 느낌인데, 끝나고 나서 질문하라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킬 수는 없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잡음이 너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주로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러면 완전 폭풍 질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진짜로 질문을 그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제가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질문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궁금한 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것들은 다 똑같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라고 하고, 남아서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라고, 질문하실 분들은 하라고 그러면, 질문 받는 데만 어제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거의 12시 가까이, 8시에 시작했는데 11시 반인가 하여튼 거의 12시 다 돼서 끝났어요. 오늘은 아마 더 질문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끊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원생이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할게요. 저희 학원은, 학원 소개 잠깐만 하고 들어갈게요. 저희 학원은 분당에서 24년째 된 학원이에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좀 특징은 뭐냐, 너희들 수의학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저희 학원은 원래 이제 고등부에서부터 출발했던 학원인데, 현재는 초등학생도 다니고 중학생도 다니고 고등학생도 다녀요. 근데 저희 학원의 좀 특징은 진짜로 좀 대입의 관점에서 아이들 수학 교육을 어떻게 좀 시키는 게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교육 준비를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매년 보통 졸업생들은 거의 한 260건 정도의 합격자를 내고 있고요. 물론 중복학교 포함입니다. 그거는 뭔데, 중복학교는 모든 고등학교나 어떤 통계건 다 그래요. 중복학교를 포함해서 주요 대학에 보통 한 260건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고, 보통 서울대, 연대고대만 하더라도 한 60건 정도 보내고 있어요. 보통 합격자 아이들을 보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녔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3 때까지 다니는 그러한 학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 중학교 때 온 학생이고 순회고등학교 학생인데, 아마 분당에서 유일한 학생일 거예요. 직윤으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직윤으로. 그리고 보면 내신 등급이 1.03.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냐면, 예전에 대전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두 분 다, 부모님이 다 약사신데, 이제 애 교육 때문에 대전에 살다가 이제 분당으로 이렇게 이사를 중학교 때, 중3 때 올라온 학생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순회고등학교 배정 받아서 학교에서
했던 케이스의 학생이고요. 많은 이런 뭐 작년에도 보면 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원 재원생들이 이렇게 합격하고 있는데 이게 재원생들의 면면을 보면 뭐 그냥 잠깐 저희 학원에 다녔던 이런 학생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뭐 이력을 보면 뭐 중학교 1학년 이때부터 쭉 다녔던 학생들이 사실은 매년 다니고 뭐 어쨌든 좋은 이러한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고 뭐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거는 끝나고 나서 뭐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어제도 막 하도 얘기를 아침에 하고 저녁에 설명회 하고 이래서 막 목이 좀 쉬어서 목이 좀 이렇게 좀 갈라진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아마 듣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물을 좀 자주 마실게요, 제가. 자,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이제 1학년이 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좀 먼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어디 학년까지냐면요, 중학교 1학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 있죠.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2015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보통교과가 있고 전문교과가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보통교과가 있고 전문교과가 있다. 보통교과는 뭐냐면요, 그냥 일반고에서 공부하는 교과목들이에요. 보통교과가. 근데 보통교과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공통과목이라는 게 있고요, 선택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고,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으로 나눠져요. 뭐 이거 무슨 왜 이런 강의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맨 앞장에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거 좀 일단 알아둬야 되는데, 뭐 공통 과목은 언제 배우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거고요. 선택 과목은 주로 2학년, 3학년 때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진로 선택 과목 있죠, 요거.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예요. 나머지는 다 등급평가예요, 고등학교는. 나머지는 다 등급평가인데 요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평가예요. 그럼 몇 단계로 성취평가냐? 3단계로 성취평가를 해요. A, B, C로. 요게 3단계 성취평가예요, 진로 선택 과목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문교과라고 있어요. 이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문교과 1은요, 전문교과 1은 주로 특목고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전문교과 1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런 거예요. 심화수학, 고급 수학,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뭐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좀 더 뭐 심화 영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더 좀 심화된 그런 그 내용들이 전문교과 1이고요. 전문교과 2는 어떤 거냐면요, 주로 실업계 아이들 있죠. 직업교육 받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전문교과 2예요. 그러니까 보통 직능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직능교육. 그게 전문교과 2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전문교과 1을 그러면 항상 얘네들은 특목고 아이들, 뭐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아이들만 공부하는 교과목이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고에서도 요 전문교과 중에서 일부를 여기다가 편성해놨어요. 그러니까 학교 커리큘럼에 보면,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보면 전문교과 1의 내용들이 교과목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문교과 1은 평가 방식이 뭐냐? 마찬가지로 성취평가예요. A, B, C 이렇게 평가해요. 3단계예요, 3단계. 3단계로 평가하니까 만약에 이러한 그 진로 선택 과목이나,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다시 하면 진로 선택 과목하고 전문교과 1은 성취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3단계로 한다고 그랬어요. A, B, C로. 근데 만약에 저 과목을 B를 맞으면 그러면 좀 약간 치명상을 얻은 거예요. 웬만하면 다 A를 줘요. 거의 뭐 한 20, 30% 정도를. 선생님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미리 예고를 해요. 뭐 몇 점 이상은 A를 주고 뭐 아니면 퍼센트 뭐 이 정도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좀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분포 곡선을 좀 생각해서 웬만하면 뭐 한 20, 30% 정도 아이들이 A를 받는 거니까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좀 치명적이죠. 이 교과목에 대해서는. B 맞으면, C 맞으면 좀 약간 굉장히 그 아주 치명상을 받은 거고요. B도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A를 맞아야 돼요. 이 교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하고 전문 교과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왜냐하면 이거를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지 선택 과목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뭐를 선택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까 공통 과목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1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공통 과목은 아마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다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공부를 다 하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현재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뭐 1학기 지금 현재 끝나고 있지만 현재 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평가 방식은 다 뭐예요? 등급평가. 등급평가죠. 상대평가. 1등급 4%, 2등급 11%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평가가. 그죠? 그 다음에 요 일반 선택 과목 있죠. 일반 선택 과목은 아까 이것도 등급평가죠. 그죠? 등급평가죠. 등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위층에서 공사를 좀 하고 있어서 좀 약간 잡음이 좀 들어와요. 그냥 뭐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은 이건 등급평가,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국어 같은 경우에 국어에서 독서 써있죠. 문학 여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독서하고 문학 요게 수능 필수 과목이에요. 수능 필수 과목 요게 수능 필수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독서하고 문학이 수능 필수 과목이고요. 여기에 보면 화작, 엄매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선택 과목이에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것도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르는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두 개 중에서 독서하고 문학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화작이나 엄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학생들이 수능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신으로는 다 공부해요. 내신으로는 다 공부하는데 수능에 있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거를 선택 과목이 다르면 그러면 따로따로 성적 산출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작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화작끼리 엄매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엄매끼리 이렇게 선택을 이제 하냐 이 문제죠. 이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선택 과목이 무엇이건 간에 한 줄 세우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점수 환산을 하는지 어떻게 조정 점수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다가 써놨어요. 문제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한 줄 세우기라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 무엇이건 간에.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수원, 수투가 필수 과목이고요. 그 밑에 보면 미적분, 확률 통계, 여기에 기하라고 써 있는 과목 있죠. 요 세 개 중에, 요쪽에 기하.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과 아이들은, 이과 아이 중에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나는 갈고 싶으면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안 돼요. 이과 아이들은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는 확률 통계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뭘 선택해야 돼요?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성적 산출은 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겠어요? 국어랑 똑같아요.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건 간에, 그러니까 교과목을 자기가 확률 통계를 선택하건 기하를 선택하건 미적분을 선택하건 간에 환산 점수는 그냥 한 줄 세우기예요.
한 줄 세우기예요. 그 방식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설명할지. 이렇게 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럼 문과는 뭐냐? 문과는 선택 과목에 대한 그 기준이 없어요. 문과 계열, 그러니까 문과 계열 아이들은 문과 계열,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문과 계열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상위권 대학에서 꼭 뭐 확률 통계만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확률 통계를 듣건 기하를 듣건 미적분을 듣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과 계열은 근데 이과 계열은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으면 확률 통계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확률 통계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서울에 있는 좀 하위권 대학들 있죠. 뭐 그런 하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좀 약간 특수한 학과들, 이런 학과들은 꼭 기하하고 미적분을 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위권의 좀 주요 대학 있잖아요. 15개 대학에 좀 그 이과 계열을 진학하려고 하면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반드시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하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국어하고 수능에서 국어하고 수학은 어떤 평가예요? 점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로 환산을, 그러니까 등급 평가를 하죠. 1등급, 2등급 이렇게 뭐 4% 이런 식으로 해서 4%는 1등급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유일하게 요 영어 과목 있죠? 영어 과목은 어떻게 등급을 나누냐면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영어는 좀 널널한 편이에요.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안 그래요. 다른 거는 4% 안에 들어가야지 1등급인데 4% 정도 돼야 4% 안에 들어가야지 1등급인데 영어는 그냥 90점 넘으면 1등급이에요. 여기서 영어 과목은 영어 1, 영어 2만 공부해요.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영어 1, 영어 2가 수능 과목입니다. 이 교과 과정 중에서. 이게 수능 과목이니까 이건 반드시 고등학교 때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 탐구 과목에 대해서는 사회 탐구가 9개 과목이 있어요. 이건 주로 이제 인문 계열 아이들이 선택하겠죠. 수능 과목은 여기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돼요. 요 9개, 인문 계열 아이들은 요 9개의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계 아이들은 원과목 4개 있죠? 물화생지 원과목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물화생지 2과목 있죠? 여기 또 4개가 있죠? 물화생지 2과목. 그럼 전체 8개죠?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8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2개를 선택할 때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같은 과목 1, 2를 들어도 되는 학교나 과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좀 희귀해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로 다른 2과목을 듣기를 그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입시 요강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과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선택할 때 서로 다른 2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서울대가 목표인 학생은 반드시 서로 다른 2과목 중에 하나가 2과목이어야 돼요. 어떤 과목이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하나가 반드시 2과목이어야 되겠다. 이게 기준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과정이에요. 문이과 통합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예전에는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이렇게 한 줄 세우,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이렇게 내신 성적 산출을 했잖아요. 이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렇게 성적 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문과 계열을 가건, 이과 계열을 자기가 가려고 하건 간에 그냥 한꺼번에 한 줄 세우기예요. 성적 산출을.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그래서 아까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건 간에 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 과정이고 성적 산출은 같이 한다. 그죠? 성적 산출을 같이 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문과 계열을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수학이 좀 약한 편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과 애들한테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에서 밀려요. 그렇죠. 내신 성적. 요번에 고3, 올해 고3 아이들 있죠. 고3 아이들이 3월달 그 학력평가 시험을 봤는데 1등급에 해당하는 문과 계열 아이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확률 통계 선택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1등급에 포함되는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한 이과 계열 아이들이 그냥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런 거죠. 실제 이제 문이과 통합 과정이다. 이제 요게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전체적인 어떠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공부하고 2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을 공부한다. 요게 이제 요체예요. 그리고 평가 방식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평가 방법은 일반 선택은 등급 평가, 진로 선택은 성취 평가.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제목을 읽어보면 수능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에요. 자, 수능이에요. 수능. 내신이 아니라 수능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각 대학에서 예시를 했어요.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듣지 않으면 너희들 우리 대학에 못 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 보면, 자 보세요. 수학 같은 경우 보면 여기까지 중앙대까지 한번 보세요. 중앙대까지. 수학은 반드시 미적분하고 기하를 들어야 된다. 수능에서. 그죠?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었죠. 미적분하고 기하를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과탐도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2개를 선택할 때 여기에 보면 1, 2 불가 이렇게 써있던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 1, 물리 2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 불가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과목을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예요. 1, 2 불가라는 것은 밑에 써놓긴 했는데 제가 그냥 해석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1, 2 불가라는 것은 한 과목 1, 2를 들어서는 안 돼요. 서로 다른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아이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제목이 자연계열 아이들이잖아요. 자연계열 아이들이 사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탐 선택, 그러니까 뭐 사탐, 과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사탐 이런 걸 들어서 이렇게 그런 건 안 된다. 무조건 자연계열 애들은 과탐을 들어야 된다. 과탐을. 그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학교들 보세요. 경희대, 동국대 같은 경우에 바이오 시스템 빼고는 나머지 동국대, 서강대,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는 조경학과는 또 제외해요. 그 다음에 세종대, 한양대, 여기도 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죠. 이 대학들을 가만히 보세요. 수학은 무조건 미적분하고 기하를 듣도록 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과탐도, 과탐에 있어서도 택 2개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똑같아요. 요 내용하고 여기도 똑같죠. 여기까지 뭐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중에서 이런 대학, 동국대학에서 바이오 시스템 대학이나 서울시립대 조경학과나 한양대 에리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안산에 있는 J캠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캠퍼스는 수학은 무조건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과탐도 마찬가지로 2개를, 자연계 아이들은 2개를 들어야 되는데 이 학교 아이들은, 이 학교의 요 과들은 1, 2를 들어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아주 작은 거죠, 그거는. 요 과만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과만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결론은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일부 1, 2를 들어도 되기는 하는 과가 있기는 한데 그건 아주 그냥 소수고 대부분은 다 서로 다른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에 있어서. 그죠? 그냥 한 개의 과목을 나는 화학을 잘해. 그러니까 화1, 화2를 들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들어버리면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는 한 요 정도 대학이고 나머지 지방 같은 데는 상관없어요 또.
지방과는 지방 쪽에는 뭐 그런 규정이 크게 있지 않아요. 그냥 뭐 원투 들어도 되고 뭐 수능에 있어서 한 과목만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 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선택 과목을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서울대에 대한 서울대가 올해부터 정시에서 교과 이수 가산점제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예요. 교과 이수 가산점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서울대가. 이게 무슨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여기 유형 1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유형 1의 유형에서 뭐 2개, 이 중에서 2개를 하면 보통 이제 수학하고 과학 하거나 수학하고 사회를 할 거 아니에요. 이과 애들은 수학, 과학 이렇게 할 거고 문과 애들은 수학, 사회 이렇게 선택할 거 아니에요. 유형 1 중에서 이렇게 유형 1의 2개를 선택하게 되면 1점을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2의 형태로 해서 뭐 수학, 과학을 듣거나 수학, 사회를 이렇게 들으면 2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산점을. 2점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서울대 발표예요. 그러면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건 교과가 뭐 어떤 성적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형 1을 선택하면 1점을 주고 유형 2의 형태로 내신을 선택하면 2점을 준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모든 고등학교는 유형 2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편성표를 편성했겠죠. 그죠? 그리고 요 서울대학교의 요 기준표는 또 한 가지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유형 2의 형태로 가능하면 들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불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교과목을 선택할 때 유형 2의 형태로 해라 이 얘기예요. 유형 1로 하면 1점뿐이 못 받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서울대에서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입학사정관들이 그러니까 보통 모든 대학에 입학사정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이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볼 때 이 기준으로 볼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요 형태로 해야 된다. 그러면 유형 2의 형태가 어떤 거냐? 이거 보세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4과목, 일반 선택에서 4과목을 듣거나 또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형 2의 형태로 2점을 줄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일반 선택에서 4개를 듣는다는 건 그럼 뭐냐? 그죠? 여기서 일반 선택 4과목, 수학에서 일반 선택 4과목이면 뭐예요? 수원. 아까 일반 선택 과목 보세요. 수원, 수투.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미적분, 확률 통계. 그러면 문과아이가 수원, 수투, 확률 통계 들으면 되지 미적분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듣기보다는 오히려 뒤에 거를 선택하겠죠. 문과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듣냐? 문과아이들은 이렇게 들을 거예요. 수원, 수투는 필수니까 그 다음에 확률 통계 듣겠죠. 보통 문과아이들이 확률 통계 선택해요. 확률 통계를 듣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무슨 경제 수학 이런 거 들어요.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아니면 문과 애들이 경제 수학 대신에 이런 거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수학 과제 탐구 뭐 이런 거 들을 수 있는데 보통은 경제 수학을 많이 듣죠. 학교 커리큘럼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들으면 2점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마 입학사정관들이 그래도 이 정도로 듣는 게 표준이야. 문과 계열이더라도 이 정도는 들어줘야 돼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제시하고 있는 거로 봐야 돼요. 그럼 이과 애들은 어떻게 듣는 게 좋냐? 이과 애들은 이렇게 듣는 아이들도 있겠죠. 일반 선택 4과목. 그럼 어떻게 듣냐? 수원, 수투, 이과 애들이에요.
확률 통계 내신으로 들어요. 확률 통계 듣고 그다음 미적분 들어요. 그럼 4개 들은 거잖아요. 이렇게 듣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아이들일 수 있냐면 수원, 수투,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이렇게 4개를 들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2학년 때 기하를 듣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편성해 놓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들으면 괜찮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과학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냐? 자, 일반 선택 3과목. 일반 선택 3과목이라는 것은 원과목이에요. 원과목. 원과목 3개. 그러니까 원과목을 4개 다 안 들어도 돼요. 이 기준으로 보면 원과목 꼭 4개 다 안 들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선택 과목 3개, 과학에서. 그러면 원래 물, 화, 생, 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3개 듣는다는 거죠. 3개. 3개 듣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뭐가 있어요? 2과목들이겠죠. 일반적으로는 2과목들이잖아요. 아까 그 편성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까 거기 보면 2과목, 진로 선택 과목 2개 이렇게 들으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일반 선택 2개. 그 다음에 진로 선택 3개. 그럼 어떻게 듣냐? 일반 선택에서 아까 원 과목에서 2개를 들어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또 3개를 듣는데 2과목을 3개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들으면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2과목 봐봐요. 여기서 2개 듣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뭐 화원, 생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화원, 생원 이렇게 들어갔으면 2과목에서도 화투, 생투 이렇게 들어요. 이어서 이렇게 듣는 게 좋잖아요.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내가 뭐 그게 잘하니까 내가 화원, 생원, 화투, 생투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뭐 생활, 뭐 융합과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듣는 거죠. 아니면 뭐 과학사 뭐 이런 거 하나 들어요.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들으면 괜찮다. 2점 주겠다는 거죠. 그죠? 서울대에서. 서울대 발표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듣는다. 마찬가지로 문과도 마찬가지죠. 선택 과목 3개, 진로 선택 과목 1과목 이렇게 듣거나 일반 선택 과목 2개, 진로 선택 과목 2개를 들으면 2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요 기준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오늘 오신 이유가 이제 선택 과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표가 이 서울대에서의 정시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겠다. 아이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꼭 뭐 막 다 들어야 되고 과학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를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과 기준으로 2과목 같은 경우 4개를 다 들었어요. 4개를 다 들어가지고 실제 그 평가도 좋아. 4개를 다 들었는데 다 뭐 평가도 좋아요. 평가도 좋아서 내신 성적 평가도 좋아요. 뭐 그러면 좋죠. 이 학생은 과학을 4개를 다 들었네. 1, 2. 그러니까 8개를 다 들은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 중점학교 이런 데는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럼 이걸 다 들었어요. 근데 뭐 얘가 성적도 좋아. 그럼 뭐 아주 좋죠. 근데 막상 다 들었는데 성적이 좀 안 좋아. 다 들었는데 다 들었어요. 근데 뭐 2과목에서 막 B가 있고 C가 있고 막 이래버려요. 그래 버리면 차라리 그렇게 안 듣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요거에 좀 맞춰서 그러니까 너무 막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게 그것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거니까. 수학도 여기 보세요. 수학도 5개 꼭 다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아까 5개 있었잖아요.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이 5개를 다 들으면 그러면 뭐 가산점이 붙고 뭐 다 안 들으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서울대 2점짜리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3개 들을 수도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 3개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듣냐면요. 일반 선택 여기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일반 선택 3개, 진로 선택 하나 이렇게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나는 정시로 갈 거야. 서울대를. 그러면 감점만 없으면 되잖아요. 이거 정시예요. 정시에서 교과이수 가산점인데 이렇게 들어도 되죠. 수원, 수투
그 다음에 2학년 때 기하를 들었어요. 기하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미적분 안 듣고 그럼 안 되겠다. 그러면 기하가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기하가 진로 선택 과목이 하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네요. 그죠? 좀 피해서 좀 뭐 예를 들면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거 듣는다고 하면 만약에 그냥 진짜 수능 과목만 공부하기 위해서 수원, 수투, 기하 수능 과목이잖아요. 요게 수능 과목이니까 딱 듣고 나머지 하나를 그냥 수학 과제 탐구. 수학 과제 탐구는 뭐냐면요. 아이들 그냥 뭐 이렇게 저거예요. 뭐 소논문 쓰는 거예요. 수학과 관련된. 수학 과제 탐구예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거든요. 주로 고3 때 하는데 뭐 그런 걸로 만약에 듣게 되면 안 되죠. 여기서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죠? 이과 애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다시 요거를 또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교과를 평가하겠다. 원래는 정시에서는요. 정시는 수능으로만 가는 거예요. 내신 안 들어가요. 수시는 내신이 중요하죠. 그죠? 수시는 내신이 중요한데 정시는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서울대에서는 요번에 이게 수능이 40%로 늘어나면서 그냥 고등학교 생활 대충 하면서 재수해가지고 수능 성적 올려서 서울대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안 받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아무리 정시라는 것은 이제 수능인데 수능에서도 교과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과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교과 평가를 하겠다는 건 뭐냐면 네가 과연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생활할 때 진짜로 교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진로에 맞게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같은 기준, 뭐 그런 기준을 봐서 좀 정성평가를 하겠다. 네가 얍삽하게 수능 과목만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아이였는지 아니면 진짜 전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했던 아이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는. 그죠? 그래서 서울대가 목표인 우리 그 학생인 경우는 비단 정시로 서울대를 가고 싶다 하더라도 요 교과 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교과 평가 여기는요 기본 점수가 30점이에요. 그러니까 10점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 점수가 15점이고요. 5점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서울대를 지원하는 정도의 아이들은 진짜로 뭐 수능 실력도 그만 다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서울대는 그 수능 성적 산출하는 방식도 다른 대학하고 좀 달라요. 뭐 최고점에서 최저점 빼가지고 뭐 평균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점수 차이가 진짜 그만해요. 근데 거기에 10점, 5점 이렇게 점수 차이가 뭐 2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요 전형에서는 2점 차이. 요 전형에서는 1점 차이예요. 그럼 이 전형하고 이 전형의 차이점은 뭐냐? 이 전형은 정시도 학교 추천을 받겠다는 거예요. 원래 서울대는 수시에서만 추천을 받았잖아요. 그게 지역균형 선발이잖아요. 근데 정시도 지역균형 선발을 하겠다. 이 발표입니다. 서울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정시에서도 이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들으려고 했는지 이거 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보겠다. 이런 거예요. 이걸 정량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정성적으로 보는 건데 서울대를 지망하는 정도의 아이들이면 정교권 아이들이에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아이들이 그 평가할 때 높은 거죠. 이 교과 평가의 수준이 높아요. 높은 거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평가하기는 하지만 진짜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고등학교 때 완전히 막 내신 성적, 교과 성적 아주 엉망인데다가 그런 아이들이 그냥 좀 군대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수능 성적이 근데 잘 나왔어. 근데 그런 아이들은
좀 서울대 지망하는, 서울대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점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를 확 낮춰야죠. 그 수밖에 없죠. 그죠?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가 목표이려면 교과 전형, 교과 평가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선택 과목에서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나는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나는 내신은 버려. 나는 내신 뭐 안 돼.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보고 나면 대체적으로 이제 1학년 지금 보내고 나면 좀 대충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아, 우리 아이가 이게 아직까지는 1학년이 끝난 건 아니니까 이게 뭐 내신을 좀 막 붙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착 버려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설사 수능으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서울대가 만약에 목표면 교과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CC 받았다 그러면 빵점이거든요. 10점 차이 나요. 이걸로 가면. 근데 뭐 이거는 아니라고 하면 이걸로 가더라도 5점 차이 나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죠. 그 다음에 아까 가산점 있었잖아요. 또 아까 가산점 있었잖아요. 그것도 가산점도 그러면 1점이나 뭐 그게 되니까 하여튼 생각을 하셔야 될 대목이다.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학교별로 2학년 때 올라갈 때 이게 선택 과목들이 쭉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 표를 보면 지금 어디시죠? 학교가? 예? 아, 서영고등학교. 서영고등학교는 2학년 때 기하를 공부해요. 그죠? 2학년 때 기하를, 이건 아예 그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기하를.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기하를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서영고등학교를 예를 그냥 들을게요. 기하를 선택하는데, 이과 애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2학년 때 수학 공부를 뭐를 하냐면 수원 해야 돼요. 2학년 때 수투, 그 다음에 기하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과 애들은 그럼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기하를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만 공부하는 거예요. 문과 계열이면. 아이가 이과예요, 문과예요? 이과죠. 그러면 수원, 수투, 기하 이렇게 선택하게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 듣냐? 확통하고 미적분이 남았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 그럼 3학년 때 이게 듣도록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3학년 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듣게 되냐면요. 문과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수능 과목을 들어야 되니까 확통을 듣겠죠. 그죠? 확통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과 계열 아이들은 뭐를 듣겠어요? 미적분을 듣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고민이 돼요? 나는 수시로 대학 갈 거니까 미적도 듣지만 확통도 들을 거야.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문과 애들은 반드시 요거만 들어요. 확통만. 근데 이과 애들 중에는 나는 미적은 듣겠지만 미적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수원, 수투 이제 기하만 했으니까 하나를 더 들어야 되니까 미적은 반드시 들어야 돼. 그래야지 2점을 받으니까 서울대 만약 목표고 이러면 2점을 받으니까 이걸 들을 텐데 그러면 수원, 수투, 기하까지는 2학년 때 들었고 3학년 올라가서 미적분은 반드시 들어야지 서울대에서 제시하는 2점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도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서 미적분을 듣게 되는데 그럼 확률 통계를 들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과 아이가 이런 게 고민이 생겨요. 혹시 확률 통계를 안 들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아. 오히려 수학 따는 게 너무 점수 따기가 좋아. 다른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럼 들으면 되죠. 근데 이게 부담이 되는 게 확통,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미적분,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럼 고3 때 이게 다 등급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그죠? 두 개를 다 듣는 게 부담이 돼요. 사실은 고3 때 수능해야 되는데 어차피 확통은 이게 수능 과목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저걸 내신으로 확통을 내가 저걸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죠? 고민이 생긴다. 만약에 그러면 2학년 때 확통을 하는 학교 있어요. 어디일까요? 돌마고등, 야탁고등학교 그냥 설명할까요? 야탁고등학교.
야타고등학교를 보면 야타고등학교는 2학년 때 확통을 선택하게 아예 돼 있어요. 확통을 선택해요. 그럼 2학년 때 모든 2학년들은 확통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안 들을 수가 없도록 그 교육과정 편성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과 아이들도 2학년 때 수원, 수투, 확통을 공부해요. 문과 애들도 수원, 수투, 확통을 공부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과 애들은 그래도 수학이 조금 좀 잘하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문과 애들은 2학년 때 무려 3개를 해야 돼. 수원, 수투, 확통.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확통을 이과 애들하고 같이 성적 산출을 해야 돼. 원래 확통이라는 과목은요, 원래 수학에 좀 감각이 있는 아이들이 잘해요. 수학 감각이 있는 아이들이 확통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요, 문과 애들이 진짜 수학 열심히 해야 돼요. 2학년 올라. 1학년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 과목이 3개예요, 3개. 아까는 여기 기하를 하는 학교는 문과 계열 애들이 기하 선택 안 해도 되니까 수원, 수투만 했으면 돼요. 2학년 때. 그러니까 2과목만 하면 되는데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좀 겨울방학 때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3개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 여기 보세요. 3학년 올라가서는 문과 애들은 그러면 더 이상 수학을 선택할 게 없어요. 그죠? 끝났잖아. 수원, 수투, 확통 우리 끝났어요. 그럼 3학년 때 문과 애들은 뭘 선택하냐? 대체적으로 경제 수학 이런 거 선택해요. 문과 애들은 경제 수학 이런 거 선택할 거고 이과 애들은 기하, 미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2개 다 선택하거나 마찬가지로 2개 다 선택하면 수학을 5개 다 공부한 거예요. 5개 다 공부한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미적분을 선택했다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만 4개 선택한 거고요. 기하를 선택했다 그러면 일반 선택 3개, 진로 선택 하나 이렇게 선택이 돼서 2점 가산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교과 편성표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뭐 중등 어머님들은 요 기준을 보면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과인지 문과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 수지도 같은 거, 수지는 거의 대부분이요. 이제 수지 쪽도, 수지 어머님들도 계셔서 수지 쪽은 거의 대부분이 확통이에요. 기하가 거의 없어, 2학년 때.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 문과 애들 진짜 빡세요. 2학년 때 엄청나게 빡센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기하가 들어가 있는 학교가 좀 문과 애들이 가면 2학년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가서 확통하고 이러면 되니까 좀 이게 나눠지는데 여기는 그냥 뭐 무조건 2학년 때 확통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짜져 있어요. 수지 쪽은 그렇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서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보죠. 지금부터는 여태까지는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요 표는요, 교육과정 편성표는 지금 요 표는 서영고등학교 거예요. 이거 서영고등학교 거예요. 오늘 딱 제가 오실 줄 알고 제가 서영고등학교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요 표는 모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인쇄해가지고 출력하시면 다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먼저 과목 이름이 써 있고요. 과목 이름은 뭐 다 써 있는 거니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여기 과목 이름 써 있고, 여기 보면 기준단위라는 게 있어요. 기준단위 이렇게 써 있죠. 기준단위. 이 기준단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육부에서 과목을 편성을 할 때 단위수를 이렇게 예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국어 있죠. 국어 1학년 때 공부하는 거예요. 1학년 때 공부하는 국어는 기준 단위를 8단위로 해. 그러니까 8단위라는 건 뭐예요? 8시간, 그죠? 8시간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8시간, 그러니까 주 8시간이죠. 주 8시간인데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1학기, 2학기에서 이거 4단위 그래서 8단위로 만든 거예요. 단위 수가 뭔지 알죠? 50분 수업하면 그걸 1단위로 보는 거니까 50분 기준에서 8번, 그러니까
주당 50분 기준으로 8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한 건데,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기준 단위 시간을 8단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학기 기준에서. 8단위인데 이 8단위를 1년 내내 공부하도록 만든 거죠. 1학기, 2학기, 4단위 나눠서. 그러니까 한 학기당 4시간짜리예요. 수업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건데, 근데 여기 문학 보세요. 문학은 5단위 수인데 4단위로 편성을 했어요. 이 학교가. 이건 그럼 왜 저거를 안 지켰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문학, 두 번째 줄, 문학은 5단위인데 거기 보면 이건 일반은 뭐냐면, 이 문학이라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다 이 얘기예요. 문학이라는 교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5단위로 하라고 그랬는데 왜 4단위로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그 단위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보통 한 2단위 정도, 3단위 정도까지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학교장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수학이 8단, 여기 보면 이제 8단이잖아요. 수학이 1학년 때 8단인데, 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여기 수학 있죠. 수학이 8단인데 외고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8단위로 운영하지 않고 6단위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3-3이에요. 3-3. 그러니까 학교장에 따라서 늘리고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교과부에서 예시를 한 거고, 실제는 요 단위수가 중요해요. 여기 써 있는 단위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게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은 8단위로 운영을 하고요.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 수원, 2학년 때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4단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수원 다 끝내버려요. 2학년 2학기 때 수투 끝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수학을 볼게요. 서영고등학교는 기하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하가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하를 어떻게 선택하냐면, 요 과목 중에서 여기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형이에요. 선택형. 그러니까 자유수강제. 선택형 교과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고등학교가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기하를 여기 보세요. 고전 문학 감상, 기하, 심화 영어, 독해 원,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과야. 나는 이과인데 기하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죠. 이과인데 기하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그 수시로 대학 갈 때 서울대처럼 얘 왜 이걸 안 들었지? 이과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들었지? 들을 법한데. 그럼 뭔가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기하를 안 들으려면. 나는 진짜로 무슨 고전문학에 대해서 뭐 조예가 있거나, 그러면 또 왜 문과 가지 왜 이과 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서 선택을 하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미적분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확률 통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그룹에서 4개를 선택하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그룹에서 4개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선택하는 건 언제 공부하는 거냐면 3학년 때 공부하는 거예요. 3학년 때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3학년 때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 이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과 기준으로 보세요. 그냥 이과예요. 3학년이에요. 미적분 들어있죠. 미적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들을까요? 화작, 엄매. 이거 국어 선택 과목이에요. 그죠? 하나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수능 보려면 화작을 하건 엄매를 하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듣겠죠. 2개를 다 듣는 놈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들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 하나 들었어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를 들을지
확률 통계는 근데 확률 통계는 뭐예요? 이게 등급 평가예요. 등급 평가. 그죠? 문과 애들하고 그냥 같이 성적 산출이 될 거니까 이과니까 나는 이과니까 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겠지만 한편으로 내가 고3인데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데 또 이 확률 통계 수능에도 안 나오는 걸 내가 공부해야 돼?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좀 더 여기서 내가 내신을 그래도 좀 관리하려면 이거를 다시 들어서 혹시 성적이 안 나오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뭔가 하나를 또 선택하겠죠. 그런데 언제 그 수의학원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수학 과제 탐구는 그냥 뭐 소논문 쓰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학 과제 탐구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3개 했죠. 하나만 더 선택하면 돼요. 뭐 선택하면 될까요? 여기서 국어가 무슨 문학 이런 것들 해야 되니까 현대문학 감상 이런 거 하나 할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하여튼 아니면 이런 쪽에서 이 2개를 다 들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듣겠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 문과다. 나는 문과 계열로 가겠다. 그러면 확률 통계 하겠죠. 그죠? 확률 통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거 할 거예요. 문과 애들도. 이거 소논문 쓰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로 선택에서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아까 경제 수학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하나 문과는 보통 경제 수학이거나 수학 과제 탐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서영고등학교는 경제 수학보다는 이 수학 과제 탐구를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문과 애들도 수학 과제 탐구 하나 들을 거고요. 그러면 요 2개 들었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화작, 엄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듣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심화영어 1, 심화영어 화학 1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아까 특목고나 자사고 쪽에 편성되어 있는 전문교과 원과목이에요. 전문교과 원과목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입학사정관들 이거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게 요 교육과정 편성표가 고3 돼서 수시로 갈 거면 수시로 가면요. 정시도 서울대 정시를 가려면 마찬가지로 들어갈 텐데 어쨌든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이 편제표가 같이 들어가요. 그 뒤에. 그러니까 학교 이름 다 지우고 교육과정 편성표는 붙이죠. 얘가 이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은 볼 수 있겠죠. 편성표 이런 것들은 들어가죠. 학교 이름 다 지우고 편성표는 이런 편성표에서 애가 이런 공부를 했구나.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편성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는 통합사회 이런 것들은 다 1학년 필수 과목이니까 이건 선택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 탐구 과목. 자, 세계사, 정치와 법, 세계지리, 경제, 윤사 여기는 다 문과 아이들이 선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화원, 생원, 지원 이거는 이과 아이들이 선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등급평가하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생활과 과학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죠? 프로그래밍 이거는 무슨 전문교과 계열이. 이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이 그 서영고등학교가 IT 중점 학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교과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ABC로 평가하는 거죠. 전문교과이거나 이런 형태죠. 어쨌든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3개 선택하면 이과예요. 그럼 뭐 선택하겠어요? 여기서 당연히. 원과목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겠죠. 근데 나는 어차피 내신은 버렸어. 난 내신으로 대학 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 서울대 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굳이 여기서 힘 빼냐. 여기서 2개만 하자. 나 어차피 화원, 생원 요거 2개 할 거니까 이거만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하고 생활과학 이런 거 하나 들을까? 이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택해도 돼요. 되는데 아까 했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들어도 되는데, 어차피 서울대 갈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내신으로 대학 갈 거 아니니까, 무엇을 선택하건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공부 안 하면 되잖아요. 선택해놓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냥 나 정시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선택은 3개 해놓고 공부 안 하면 되잖아요. 그 과목은.
그냥 대충 하면 되잖아요. 그냥 두 개만 딱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 중에서 선택하면 이과 애들은 당연히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그렇잖아요. 원 과목 중에서 세 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문과 애들은 이거 중에 하나를 세 개 선택하겠죠. 뭐 세계사, 정치화법, 세계지리, 경제, 윤사 뭐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죠. 당연히. 여기서 세 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이제 2학년 때 그렇게 돼 있어요. 2학년 때 커리큘럼이. 그럼 3학년 때는 어떻게 되냐? 3학년 때는 주로 투과목들이에요. 투과목들. 그러니까 서영고등학교는 투과목도 4개를 다 시키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물, 화, 생, 지 투과목들 있잖아요. 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그럼 뭐 이과 애들 이과다 그러면 당연히 물화생지 중에서 그냥 생계를 선택하죠. 여기서 굳이 뭐 내가 이과인데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사, 뭐 한국지리 이런 걸 선택하는 거 웃기잖아요. 차라리 공부를 안 하면 되지 선택해놓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 어차피 이거 만약에 난 서울대 갈 거 아니야. 서울대 갈 거 아니고 어차피 나는 투과목은 수능에서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고3 때는 애들이 선택은 해놓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잖아요. 어차피 대충 하는 거죠. 그냥 선택만 해놓고. 문과 애들도 이제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학교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심화국어, 심화수학. 그럼 심화수학이 뭐냐? 심화수학 지금 처음 들었죠? 아까 그 편성표에는 없었어요. 전문교과예요. 그러니까 특목고나 뭐 이런 데서 특목고나 뭐 이런 데서 취급하는 심화수학. 심화국어는 아까 저기 진로 선택 과목이었어요. 심화국어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융합과학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융합과학. 이것도 아까 진로 선택 과목에 있었고요. 여기서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특이하죠. 빅데이터 분석 일반 고등학교는 없는 교과예요. 그죠? 근데 이제 서영고등학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IT 중점 학교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교과목이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자기가 들어서. 심화수학 1 이거 들으면 야 저게 뭐냐? 뭐 그 시간에 고3이잖아요. 고3? 고3 때 하는 거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심화수학 1은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좀 더 심화된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과정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 뒤에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심화된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수능 어려운 문제 풀게 하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어차피 고3이니까 수능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수능 어려운 거 좀 풀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머지 뭐 이런 교과목에 대해서도 이제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태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중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도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아시겠죠?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지금 서영고등학교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게 모든 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과정 편성표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이 학교는 이렇게 듣게 거야. 요건 2학년 때 듣네. 이건 3학년 때 듣네.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과목들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2학년 때 무엇을 듣냐. 이게 제일 차이가 커요. 학교가 특색이 그거에서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과학 중점 학교들은 어떻게 되냐면 4과목을 다 선택하도록. 아까는 여기 보면 서영고등학교는 투과목을 4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아예. 근본적으로 선택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선택할 수 없죠. 투과목을 여기서 4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3개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4개를 선택해?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했듯이 무슨 뭐 낙생고등학교나 과학중점학교, 보평고등학교, 아니면 중앙고등학교 이런 데는 과학중점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교는 4개를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일단 편성은 돼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딴 거 들어도 되죠. 응? 근데 이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선택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 편성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수학이에요. 수학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좀 달라져요. 자, 그 다음 수학에서 이것도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기하하고 미적분 중에서 어느 과목이 유리할까? 자, 일단 현상을 좀 얘기할게요. 어느 고등학교건 간에, 어떤 고등학교건 간에 미적분은 언제 공부해요? 미적분 언제 공부해요? 고3, 그죠? 고3 때 공부해요, 미적분은. 근데 기하는 언제 공부해요? 3학년 때 공부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분당 쪽은 2학년 때 공부하는 학교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 기하는 등급평가예요? 성취평가예요? 성취평가예요. ABC 성취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공부를 하기는 해요, 애들이. 공부를 하긴 하는데 학교에서도 성취평가는 쉽게 내요, 어렵게 내요? 자, 성취평가, 기하 2학년 때 공부했어요. 성취평가예요. 웬만하면 A를 주려고 학교에서 노력을 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등급평가를 하는 과목보다는 쉽게 좀 쉬운 편이에요. 준비하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약하게 공부를 해요. 이 기하라는 놈을 수원 수투보다는 좀 약하게 공부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점수를 딴단 말이죠. 약하게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뭔가 공부를 했어요, 기하를. 공부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확 남은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보통은 무엇을 많이 선택하냐면요, 고3들이 미적분을 많이 선택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2학년 때 기하를 공부하기는 했으나 깊이 공부하지 않아서 뭔가 자신이 없어. 그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수학 필수 과목이 뭐였죠? 수원 수투였어요. 수원 수투였잖아요. 수원 수투였는데 수투라는 과목 있죠? 수투라는 과목이 문이과 공통 미적분이에요. 수투 과목의 내용이 문이과 공통 미적분이에요. 수투라는 과목이. 그러면 여기 써 있는 미적분은 뭐냐? 그거를 공부하고 나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의 미적분이에요. 이과 아이들한테 필요한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초월함수 미적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이. 초월함수, 그러니까 수투를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를 공부할 수 있어요, 미적분을.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미적분이라는 이 교과목이 낯설지 않아요. 2학년 때 했거든요. 2학년 때 했으니까 3학년 때 미적분을 공부해도 이게 낯설지 않아. 뭔가 그냥 하나의 과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의 교과목처럼 느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3 때 또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미적분을 그래서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미적분을 기하보다 많이 선택한다. 그럼 기하를 선택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기하를 선택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대부분이 기하에 자신 있는 놈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대다수는 기하가 자신 있어서 선택하기보다는 내신을 버린 아이들이에요. 내신을 버렸어. 나는 2학년이 딱 되면요, 난 어차피 정시야.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2학년 때 기하를 공부하는데 우리 학교는 내가 이거를 수능 과목으로 해서 2년 동안 이거를 마스터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그리고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새로운 미적분을 공부하느니 차라리 2학년 때 배웠던 기하를 좀 더 닦고 조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기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질문 있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은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는데 특히 2학년 때 기하를 공부한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정시를 빨리 결정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내신을 버리는 거죠. 미적분을 아예 공부도 안 해요. 그냥 대충 해요, 대충. 그냥, 근데 이런 얘기는 하죠. 야, 너 미적분을 그래도 공식은 좀 알고 가야 돼.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 대학 수학 하려면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가야지. 뭐 이런 얘기는 해도 어쨌든 급한 건 수능이기 때문에 그건 뭐 수업 시간에 듣고 그냥 어쨌든 기하를 몰빵을 하죠. 2학년 때부터 해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아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그리 나쁘지도 않아요. 좋아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근데 기하하고 미적분을 비교했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사실은 고등학생들 수학을 30년을 가르쳤어요. 30년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굉장히 늙어 보이지만 어쨌든 속으로도 늙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사실은 뭐 학번이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젊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곧 한갑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년이면 저도 이제 막 60대 줄에 이렇게 들어서는 그런 나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30년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학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아요. 잘 아니까 과연 어느 거를 하는 게 유리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학습량은 기하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얘기하면 지구과학하고 비슷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구과학이 좀 양이 작아요. 그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런 비슷해요. 기하가 진짜로 공부할 양이 진짜 작아요. 미적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진짜로 미적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미적분은 26단원이에요. 단원 수가 미적분은. 근데 기하는 16단원이거든요. 10단원이나 적은데? 공부량이 작아요. 난이도요? 난이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능은 현재 수학 수능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1번부터 22번까지 있죠. 1번부터 22번까지는 수원 수투 내용이에요. 필수 과목. 23번부터 30번까지가요.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를 선택하건, 기하를 선택하건, 미적분을 선택하건 간에 23번부터 30번까지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8문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문제가 있죠. 30문제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는 수원 수투, 23번부터 30번까지는 이제 선택 과목.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한 과목을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인지 알겠죠?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킬러 문제가 어디냐, 이제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킬러 문제가 3문제였어요. 3문제. 킬러 문제가 예전 수능 있죠? 지금 수능 말고 예전 수능은 3문제예요. 그 3문제의 난이도를 가지고 1등급, 2등급을 갈랐어요. 1등급, 2등급. 그 3문제. 그래서 3문제 중에서 2문제를 틀면, 예전은 3문제 중에서 2문제를 틀리면 1등급이고요. 3문제를 다 틀리면 2등급이었던 거예요. 예전 수능은 그래요. 그래서 92점이 1등급 컷이에요. 그거를 거의 귀신처럼 맞춰요. 수능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원에서 그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 방식을 알아요. 어떻게 출제를 하면 92점을 1등급 컷으로 맞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수능이 바뀌었어요. 그죠? 수능이 바뀌었어요. 수능 바뀌었잖아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올해 고3 애들부터 수능이 바뀐 거예요. 바뀐 수능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통 과목이 있고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 이런 수능 구조로 바뀌었는데 킬러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킬러 문제가 5문제예요. 예전에는 3문제로 난이도를 조절했다고 하면 지금은 5문제를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이 5문제가 뭐냐면 15번. 15번은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예요. 수원수투에서 아까 22문제 중에서 15번 문제.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 킬러 문제고요. 그 다음에 21번, 22번, 주관식, 수원수투 22번까지가 아까 수원수투였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주관식 2문제, 21번, 22번, 킬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29번, 30번, 주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단답형 문제인데, 주관식 단답형 문제 29번, 30번, 이 5문제가 킬러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유도를 하는데, 그러면 선택 과목에서, 지금 선택 과목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선택 과목에서 가장 킬러 문제는 몇 번이라고요? 29번하고 30번이에요. 그러면 29번, 30번이 기하에서 출제되는 29번, 30번과 미적분에서 출제되는 29번, 30번에서 과연 난이도가 어디가 더 높냐라고 하면 여태까지는 제가 보기에 미적분이 더 어려워요. 미적분이. 저는 생각할 때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양도 적고. 그리고 여태까지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실제 수능에서 과연 그럴 건가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3월 모평, 그 다음 6월 이렇게 봤잖아요. 2번 크게 봤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경기도 거도 보고 요번에 인천 거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선택 과목에서는 미적분보다는 기하가 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뭐 제가 한 30년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오히려 뭐 기하가 더 만만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적분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킬러 문제니까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 기하하고 미적분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태까지 이렇게 출제된 걸로 보면 기하를 좀 그 정도 공부했으면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2학년 때부터 했던 놈들이에요. 2학년 때부터 내신 버리고 아예 그냥 기하에다 몰빵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뭐 그런 기준이 있다. 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마지막은 아닌가 보죠. 요거 볼게요. 물 좀 먹고 할까요? 야, 이게 뭐 오늘 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길어지네.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자 보세요. 여기에 좀 오타가 있어요. 요거 좀 지워주세요. 요거 선택 과목 조정 요거 지우세요. 오타입니다. 그냥 지우세요. 여기 선택 과목 조정 요거 지우세요. 그냥 선택 과목 원점수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최초로 여태까지 설명회 때 이 얘기 해봐야 부모님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뭐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이래서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아까 국어도 그렇고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선택 과목이 무엇이건 간에 한 줄 세우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줄 세우기를 하기 위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복잡하죠. 이게 뭐냐, 이걸 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수능 점수는요, 표준 점수로 바꿔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는요, 내가 만약에 4점짜리 하나 틀렸어요. 4점짜리 하나 틀리면 몇 점이 되죠? 원점수로 보면? 원점수로는 96점이잖아요. 그러면 수능 성적표에 96점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100몇 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왜 그게 100몇 점이 되냐, 갑자기. 그리고 그 100몇 점을 가지고 정시해서 그걸 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점수 96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수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점수가. 그러면 그 표준 점수가 들어가는데, 아까 이 선택 과목이 어떻건 간에 한 줄 세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면, 자 보세요. 어쨌거나 선택 과목 점수 있잖아요.
여기 세 번째 줄 밑에서부터 볼게요, 차라리. 자, 여기 뒤에 보면 선택 과목의 Z 점수죠.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준 점수에다가 0.26을 곱한 건데 0.26은 그럼 왜 곱했냐? 아까 그 문항수 비율이요. 선택 과목은 8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26%예요. 그래서 26%로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0.74를 곱해준 거는 아까 그 공통 과목, 필수 과목 있잖아요. 수원, 수투. 그러니까 수원, 수투에 대한 공통 과목에 대한 Z 점수예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더해서 세 번째 식을 만든 거죠. 됐죠? 여기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거에다가 요 3번에 만들어진 거에다가 곱하기 20을 한 다음에 더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표준 점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20으로 놓고 평균은 이제 요 점수를 만든 거예요. 여기 100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표준 점수로, 그래서 이게 표준 점수로 이걸 만들어내는데, 됐죠? 그러면 보세요. 이 3번 점수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점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차피 100은 그냥 더해진 거고 20도 그냥 곱할 거니까 3번의 표준 점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3번의 표준 점수는 이건데, 공통 과목이 어차피 똑같이 공부한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공정한 거잖아요. 똑같은 시험을 그냥 다 본 거니까 그건 공정한 건데, 문제는 여기 선택 과목 점수란 말이에요. 선택 과목이 확률 통계를 선택한 아이와 기하를 선택한 아이와 미적분을 선택한 아이가 문제가 달랐는데 어떻게 그걸 한 줄 세우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 선택 과목에 대한 Z 점수잖아요. 당연히 이 점수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얘가 점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죠? 선택 과목 점수의 Z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선택 과목의 Z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높아야 돼요. 이게 커야 돼. 얘가. 선택 과목의 Z 점수가 높아야 돼요. 선택 과목에 대한 Z 점수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 위에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에서 그냥 들으세요. 그냥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에서 전체 응시자의 공통 과목 평균을 빼요. 그래서 전체 응시자의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나눠요. 근데 자 보세요. 복잡한데 이거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 응시자의 공통 과목이라는 것은 수원 수투예요.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근데 이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이건 요 항목은 정해진 거죠. 이게 바뀔 수가 없죠. 어차피 시험 본 결과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응시자의 공통 과목 평균, 이것도 그냥 그 시험에 따라서 정해진 거잖아요. 그거는 과목별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확률 통계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럼 결과적으로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에서 이거를 뺐다고 했으니까 얘가 커야 돼요. 선택 과목에 대한 조정 원점수 값이 크면 클수록 이게 분자에 들어가니까 선택 과목 Z 점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커야 돼요? 얘가 커야 돼요.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가 커져야 돼요. 그죠? 그럼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커야 되니까.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가 커야죠. 이게 크면 클수록 이건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이건 정해질 거란 말이죠. 시험을 보고 나면 정해질 거니까 선택 과목 점수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공통 과목 점수니까 그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커야 돼요.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가 커야 된다. 이해 가시죠? 그럼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가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선택 과목, 이거 조정은 아까 빼라고 그랬어요.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에서 선택 과목 평균을 빼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로 나눈 다음에 선택 과목 집단에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로 또 뭘 곱해준대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선택 과목 원점수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 과목에서 받은 점수예요. 그죠? 자기가 내가 선택 과목 8문제 중에서 자기가 받은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수예요. 그 점수에서 선택 과목의 평균을 뺀 거예요. 그 집단. 예를 들면 기하면 기하 집단에 평균 점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뺀 거예요. 그죠? 모든 과목에서 다 그렇게 계산할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확통이다. 그러면 확통에서 자기가 받은 점수가 있을 거고 그 집단에 평균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뺐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눴어요. 그죠? 표준 편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되면
뭐 이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되면 이거 보세요.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에서 선택 과목의 평균을 빼가지고 선택 과목의 편차로 나눴어요. 물론 그 선택 과목에 대한 평균 점수가 과목에 따라서 굉장히 낮아요. 만약에 이게 선택 과목 평균이 진짜 어렵게 출제가 돼서 어떤 교과목은 진짜 어렵게 출제가 돼서 이게 굉장히 낮아버리면 이 평균 점수가 낮으면 이게 높아지니까 이 점수가 이런 거죠. 나는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예요. 나는 기하 점수가 80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점수로 뭐 100점 기준으로 한 사람 80점이었는데 그 평균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 평균이 기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점이에요. 나는 80점을 맞았는데 50점이에요. 그러면 80점에서 50점 빼면 30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미적분을 본 팀이에요. 미적분을 본 팀은 나는 80점을 받았어요. 근데 미적분 평균이 40점이에요. 그럼 몇 점이에요? 80점에서 40점이면 40점이잖아요. 40점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의 값이 그 과목에 있어서의 난이도, 그 해의 난이도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이거를 출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택 과목에서는 이 편차가 크지 않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줘가지고 갑자기 어떤 한 문제가 확 내려가게 하거나 점수를 그렇게 만들진 않을 거라는 거죠. 평가원들의 문제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선수예요, 선수. 문제를 아주 전문적으로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맨 마지막 여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택 과목 집단에 공통 과목 평균 점수를 집어넣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 조정 원점수가 큰데 여기에 이걸 계산할 때 얘를 집어넣어 버려요. 자 보세요. 다시 선택 과목 집단에 공통 과목 평균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확률 통계를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을까요?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을까요? 예?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높죠. 왜? 걔네들 이과 애들이에요. 높잖아요. 그게 이거 계산할 때 얘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점수가 높아버리면, 그죠? 높아버리면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여기서 조정 원점수에서 이걸 뺄 때 조정 원점수 값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집단이 잘하는 집단이냐에 따라서 조정 원점수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역시 죄송하지만 이게 문과 계열 학생들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이 점수 체계에서 문과 계열 아이들이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표준 점수 계산할 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기하를 선택한 집단과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하고의 차이점이 만약에 점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 그것도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이과 계열 아이들이니까 평균치니까 뭐 비슷할 텐데 문과 애들하고는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실은 이 평균 점수가, 과목 평균 점수가. 근데 왜 이따위로 만들었냐? 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선택 과목이 어떻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마찬가지죠. 국어도 마찬가지로 엄매를 선택한 아이와 화작을 선택한 아이를 한 줄 세우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이죠. 이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 엄매를 선택한 아이와 화작을 선택한 아이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어디가 높을까요? 예? 엄매가 높을 듯해요. 제 생각에는. 그죠? 문법이잖아요. 엄매가. 그죠? 문법. 보통 보면 국어에서
문법 싫어하는 아이들이 그냥 화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매가 좀 높은 거죠. 그런 것들도 영향이 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아까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 이건데, 심화수학은 이것도 ABC로 평가하고요. 별로 내용 자체가 수원, 수투, 미적분, 그 다음에 미적분, 뭐 확률통계, 기하 이런 것들의 내용에 대한 좀 더 심화된 내용에 불과해요. 그런데 고급 수학이 간혹 가다가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고급 수학 1, 고급 수학 2 주로 자사고 쪽에서 집어넣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들은 고교 교육 과정을 좀 뛰어넘는 내용들이에요. 주로 고급 수학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주로 뭐 과학고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좀 무슨 자사고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수능 과목들이 아니에요. 수능 과목들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과학고 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괜히 이거 넣어놓고 수업은 좀 다른 거 하는, 이거 고3 때 하거든요. 고3 때. 뭐 고3 때 수업은 집어넣기는 해놓는데 실제 수업은 좀 딴 걸로 해서 평가해가지고 점수 주는 이런 경우에 수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뭐 대학에서 또 모를 리도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선택 비율은 뭐 사회 과목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선택해요? 어디 많이 선택하죠? 생윤. 2개 선택하다 보니까 퍼센트가 막 이게 더하면 100%가 넘는 이유가 그냥 2개 선택한 비율 전체를 봐서 하는 거예요. 생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죠? 제일 많이 선택하죠. 적은 거를 선택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경제 이런 거 있잖아요. 2.3%잖아요. 경제 선택하면요. 경제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특징. 경제 선택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경제학과를 원하는 아이들인데, 대부분이 서울대 경제나 연대 뭐 경영이나 이런 쪽을 원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애들 진짜로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꿈만 가지고 나는 경제 이거 가지고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많이 선택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안정성이 있습니다. 등급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통계치가 뭐 밑에서 깔아주는 애들도 적당히 있고, 상위권 아이들의, 그리고 비율이 어차피 비율이잖아요. 수능은 다 비율이에요. 4% 뭐 이런 식으로 딱 해요. 만약에 내신은요 4% 넘어가면 다 2등급 처리예요. 내신은 다시 한번 성적 산출할 때 내신은 그 4%가 넘어가면 다 2등급 처리예요. 수능은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점수가 쭉 나와서 그게 다 만점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만점의 인원이 7%예요. 그러면 7%까지가 1등급이고요. 2등급은 원래 11%까지가 2등급이잖아요. 그럼 2등급 인원은 4%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또 밀려가지고 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밀려 내려가면 또 그렇잖아요. 앞에는 주고 뒤에는 안 주고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이럴 수는 있죠. 만약에 뭐 어떤 시험을 봤는데 12%가 다 1등급이야. 그럼 2등급은 없어요. 그 시험에서. 3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은 그렇게 그냥 똑같은 등급도 이렇게 등급으로 쳐주는데, 내신은 안 그래요. 내신은 4%가 넘어가면 나머지가 다 2등급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문과 아이들은 생윤이나 뭐 사문을 많이 선택한다는 것, 통계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과탐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생원이죠. 뭐 생원, 지원, 지원 이걸 제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왜 생원하고 지원을 많이 선택할까요? 선택하는 이유, 외우는 게 많으니까. 외우면 좀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물론 뭐 그 생물 같은 경우에 유전 파트 이런 것들은 좀 뭐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외우는 거고, 그리고 외우기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요. 외우기 싫고 원리 따져서 이렇게 문제 풀기를 좋아하는 애들은 오히려 물리를 많이 선택해요. 외우는 거 싫어하는 애들은 물리 많이 선택하고. 그래서 뭐 그러한 그 과목에 대한 특성은 뒤에 쭉 나눠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혹시